일요일 저녁 10시 42분입니다. 이번 영상이 벌써 주말 10번째 전체 영상이자 그런데 마지막 영상이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2차전지 관련주들 PI 첨단 소재부터 죄송해요. 오늘 본다고 말만 해놓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또 제약바이오, 기억 니은 디귿, 알파벳 순으로 HLB 이노베이션부터 샤페론 또 셀트리온부터 쭉 해서 한올바이오파마, 휴메딕스 이 아이들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 휴방이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날 영상을 최대한 많이 올릴 테니까 오늘은 이번 유한양행 단독 영상 보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10개를 올렸는데도 많이 밀려 있어요. 지금 요청 종목들도 못하고 있고 그렇죠? 네. 썸네일 보셨듯이 이거 유세 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 다시 한번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썸네일에 뉴스만 믿고 하락 시그널을 무시하면 안 된다. 유한양행은 책에 나와 있는 하락 시그널을 명확하게 만든 차트라서 우리가 10월 중순에 이건 나와야 돼요. 네, 5일선 깨지면 무조건 일단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단독 영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유튜버잖아요. 그런데 굳이 유한양행을 10월 중순에 단독 영상으로 이건 5일선이 깨지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 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고점이니까 적절하게 일부 분할 매도하실 분들은 분할 매도하시고 신규로는 눌림목이나 조금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저한테는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버한테는. 그럼에도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모든 상승하는 종목이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하락하는 차트들도 책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모양을 만들면서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적인 하락 시그널이 나온 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렉라자가 어쩌고 저쩌고 외국 회사 이런 뉴스는 그냥 뉴스일 뿐 실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얘기 있죠. 네. 너 주식 진짜 하긴 하는 거야? 이런. 네. 자기 돈으로 매매하는 사람은 그럼 그런 뉴스나 다른 사람들 말보다는 오랫동안 검증되어진 기본 차트 메커니즘이나 차트 패턴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승 시그널, 하락 시그널이 그럼 모두가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번 영상 말미에 대표적인 상승 시그널 캔들 또 대표적인 하락 시그널 캔들 교육 영상 만들어 놓은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일단 그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올린 주말간 첫 번째 테슬라 영상부터 지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쭉 하면서 뚜껑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락 시그널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모양이에요.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2번이나 4번 같은 모양.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주봉이나 월봉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나와야 돼요. 이런 모양을 우리는 2번이나 4번 같은 모양을 뚜껑을 땄다라고 표현을 하고 강력한 하락 시그널로 생각한다. 또 같은 모양이 유한양행 같은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이냐면 상장한 일에 노트에다가 적어두세요. 가장 높은 자리, 상장한 일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어떤 모양? 소위 이렇게 쐐기형, 이렇게 쐐기 형태의 모양이 나오면 이 모양이 나왔다고 해서 매도 포지션, 하락 시그널은 아니에요. 또 하나 조건이 붙는 거죠. A or B가 아니라 A and B. 이런 모양도 나와야 되고 또 RSI도 봐야 돼요. RSI를 보실 때는 키움증권 여기 화면에서 왼쪽에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뜨겠죠. 차트 형태, 기술적 지표, 신호검색, 강세, 약세, 시스템 트레이딩. 그럼 두 번째 기술적 지표 클릭.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이 뜰 거예요. 추세 지표, 변동성 지표, 모멘텀 지표, 시장 강도 지표, 가격 지표 이렇게 뜨는데 위에서 세 번째 모멘텀 지표 클릭.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알파벳 순으로 쭉 이렇게 해서 중간에 RSI라고 있어요. RSI. 이걸 클릭하면 더블맨 RSI가 뭔데?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을 하겠고 그냥 직관적으로 RSI를 봤을 때 보세요. 보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쐐기 형태의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RSI는 거꾸로 얘는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아니, 모양은 쐐기 형태이지만 전체적으로 주가는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RSI는 거꾸로 꼬라박고 있어요. 이런 걸 RSI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괜히 또 뭐 영어 이렇게 끼어 있고 그러면 난 영어 좀 어려운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 보면 돼요.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RSI는 거꾸로 하락하고 있는 쐐기 형태 모양이에요. 쐐기 형태만 나온다고 해서 하락 시그널은 아니에요. 쐐기 형태도 나오고 RSI도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언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러면 5일선이 깨지면 나와야 돼요. 100번 양보해도 21선이 깨지면 무조건 매도를 한다. 당시에 이 말 했을 때 댓글에 여러분들 엄청 뭐라 그러셨어요. 뭐 모든 건 차트에 녹아있는 게 아니야. 아니, 뭐 모든 게 차트에 녹아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고점 시그널, 하락 시그널이기 때문에 보유자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고 초록색불 혹은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라. 내 친구들은 파란불에 건너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욕을 할 수밖에 없다. 그쵸? 네, 그냥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거는 이 캔들 모음을 보고 이 종목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라서 그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그렇지. 또 얘기 드리지만 모든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을 만들면서 가는 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모양도 숙지가 안 되면 그래. 그리고 그 정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네가 유한양행을 무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댓글을 다시니까 너희들은 안녕. 자, 네? 왜 그래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놓으세요. 이번 기회에. 네? 할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거랑 또 똑같았던 모양이 뭐가 있었어요? 카카오. 2020년. 2020년에도 돌아가다 보면 요때죠. 크게 볼까요? 자, 요때. 이때도 2020년 여름에도 요렇게 쐐기형이 나오고 당시에는 이때가 제일 고점이었다. 당시 기준으로는. 그러면 RSI가 이렇게 거꾸로 다이버전스가 되면 일단 매도 포지션이에요. 물론 카카오는 당시에 뭐 이때 매도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달에 걸쳐서 8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하락을 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지금 많이 하락하니까 더블맨 그때 팔 걸 그랬어. 뭐 그런데 지금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볼만한 시그널은 또 보이지 않거든. 하지만 그래 상장한 이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쐐기형의 모양을 쐐기형이잖아요. 쐐기형의 모양을 만들면서 RSI는 오히려 하락하는 주가는 상승하는데 RSI가 거꾸로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래 5일선 깨지면 수익 중이면 나오고 20선 깨지면 일단 매도를 하면 돼요. 이건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모양이 어디에도 있었다? 비트코인에도 있었다. 비트코인의 과거로 돌아가면 이때죠. 2021년도로 돌아가 볼게요. 자, 딱 보는 순간 쐐기형이죠. 2021년. 여기도 당시에는 여기가 제일 고점이었어요. 8천만 원대. 2021년 봄에 이렇게 쐐기형이 나오고 또 RSI는 업비트 기준으로 지표에 들어가서 RSI를 치면 된다. RSI를 치면 어때요? 비트코인도 2021년 봄에 이렇게 쐐기형이 나오고 RSI는 거꾸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래서 2021년 4월부터 비트코인은 물론 뭐 지금은 더 갔죠.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날짜로 치면은 얼마나 떨어졌나요? 한 10개월? 네, 10개월 정도 하락을
받은 거죠. 그치?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뉴스는 뉴스일 뿐, 뉴스를 설명하거나 전달해주는 앵커든 아나운서든 기자든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유한양행을 어디에서 매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유한양행이 뭐 어디 외국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여러분들의 매매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 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 됐나요? 더블맨 알았어. 잘한 척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유한양행이. 근데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 유한양행은 다음 주가 중요해요.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하락하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유한양행은 다음 주가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습관을 조금 바꿔보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근거를 제시해보라고 그래야 돼요. 이건 무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을 나를 설득하기 위한 혹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래 그건 구라거나 뭐 맞아야지. 네? 뭐 고향도 물어보고 왜 유한양행은 다음 주가 중요한가요? 당장 내일부터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한양행은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상단은 깼어요 이미. 그치? 근데 아시다시피 대형주가 구름대 하단을 깨고 내려오면 또 한 번 빵 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유한양행이 연속적으로 상승을 우당탕탕탕탕 못하더라도 이 구름대 하단을 깨지 않은 선에서 여기서 뭐 이렇게 횡보를 해서 쌍바닥을 비슷하게 만들고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다음 주가 중요한 이유는 유한양행의 지금 차트는 구름대 하단 라인에 걸쳐 있다. 구름대가 깨지면 연이은 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양행은 다음 주가 중요하다. 아셨어요? 네? 여러분들 솔직히 유한양행이 무슨 약을 만들었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렉나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그냥 사람들 얘기말 듣고 교과서적으로 고점에서 쐐기형이 나오고 RSI가 하락하는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매도 포지션이니까 유한양행 보유자분들은 20선 혹은 5일선이 깨지면 안 깨지고 그냥 가면 안 팔아도 되고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은 중요한 거니까. 그치? 네, 이런 원론적인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데 방구석 유튜버 새끼가 어떻게 유한양행이 얼마나 훌륭한 회사인지 그 얘기는 작년에 포스코홀딩스에서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전에 셀트리온 때도 많이 하셨고. 그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알고 있는 내용이랑 상반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보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얻어가는 게 문명인의 태도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뭐요? 그래 죄송해요. 오늘 2차전지랑 이거 제약바이오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번 영상을 끝으로 주말 전체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가 중요한 이유 구름대 깨지면 안 된다. 제가 영상 말미에 이거 상승 시그널, 하락 시그널 이거 교육 영상 링크 지금 여기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